다음 인물이 또 있어. 요분이지. 이번엔 남자 인형인데 사실 선생님이 북한을 나서서 중국에 머물기는 했지만 탈북해서 남으로 올 생각은 없었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상 교육도 그렇고 주입식으로 들었던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이 중국에 선생님의 고모님이 살고 계셨대. 근데 고모 입장에서는 우리 조카 딸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얘가 북한에서는 의사였잖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닌 거야. 자랑을 하신 거지. 그렇죠. 이러니까 동네방네 우리 조카가 북조선에서 의사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마침 한국에서 사업자 그곳에서 와 있던 중년 남성분이 꼭 한번 그 조카 따님 분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고모에게 얘기를 한 거야. 이모 집에 얹혀 있는 입장이라 이거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들어줘야 밥 먹는 것도 눈치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그러면 좋다 만나자 만나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생각을 했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만 해봐.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 라고 말이야. 그분이 문을 벌컥 열고 나는 그냥 딱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문을 훅 열고 첫 발을 딱 디디면서 내뱉던 말. 와 진짜 오늘 덥다. 그쵸?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인간과 인간으로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네? 이런 게 동포의 정일까? 라는 생각까지 하셨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사실 굉장히 고되잖아요. 새 삶을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동포랑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던 찰나에 결정적으로 선생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돼. 여자분이네요. 이번에 잘 보네. 이번에 여자분인데 바로 한국에서 그 지역에 교환 교수로 와 계셨던 여자 교수님이셨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김지은 선생님이 이 교수님 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러 가게 되거든. 근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선생님을 대해 주셨대. 그런데 그 평안함도 오래가진 못했어. 그 여자 교수님이 교환 교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온 거야.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 초대장은 내가 너한테 보내주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던 거야. 한국으로 와서 다시 우리 같이 일해볼 생각 있어요? 예스. 예스. 좋죠. 저였으면 예스. 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 선생님은 아직도 교수님에게 본인이 탈북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못한 상황이었거든. 나는 사실 북한에서 왔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북경에 있는 중국 문화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간 다음에 제가 그 중국 문화원이 거의 몇 개월 동안 매일 출근했어요.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진짜 가봤더니 대한민국 신문, 책, 신동아, 월간조선 같은 잡지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그 안에 실제로 있었어.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곳의 자료들을 섭렵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너무 그 자료 읽는 거에 심취해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읽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적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셨다. 그러니까 뭔가 굳게 닫혀 있었던 나는 몰랐던 어떤 또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린 거네요. 진짜. 북한에서 배웠던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나만의 현실을 본 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 문득 내가 그곳에 가서 남한에 가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 교수님이 진짜 큰 선물 주시고 가셨네요. 산타지, 산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점이 뭔가 선으로 이어져서 하나로 완성된 느낌이에요. 맞아. 네.
그렇게 점점점인 줄 알았던 3명의 사람들이 김지은 선생님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분이 굳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지. 이분들 덕분에 선생님은 실제로 2003년 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돼. 잘 됐다. 너무 잘 됐지. 사실 이게 동화였다면 이제부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가야 되잖아. 해피엔딩.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곳. 그리고 살아보지 않았던 시스템이잖아. 가로수 교차로 거기 구인구직이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막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교포세요 하고 물어요. 그럼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컴퓨터 할 줄 압니까? 운전할 줄 압니까? 이런 질문을 꼭 묻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면 정말 전화 주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는 말이 일종의 거절의 표현이죠. 그걸 이해하는 그 1, 2년 사이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이 사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전화도 안 하면서 전화한다고 하지? 왜 사람을 이렇게 놀리지? 속이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죠. 그렇게 구인난의 시기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선생님은 또 다른 결심을 하시게 돼. 어떤 결심이죠? 아까 선생님이 북한에 있으셨을 때 네. 직업이 뭐였다 그랬지? 소아과 의사. 소아과 의사셨지? 네. 내가 의사였는데 여기 와서 못할 거 없지.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의사였다. 네. 내가 소아과 의사였고 나 17년 동안 의료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 시험 다시 치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이 북한에서 실제 의사였다는 증명서를 떼오십시오. 매뉴얼적인 답변밖에 없었대. 결국 김지은 선생님은 이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그 결심 진짜 하시는구나. 그치.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국회에 청원도 넣고 당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해. 그때 당시 제가 공부 다시 해라 해도 좋다. 내가 배웠던 거는 북한에서 배운 거고 한국에서 배운 거랑 다르다면 내가 기꺼이 한국에서 배울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느새 3년째 다다랐던 어느 날 선생님이 예전에 던졌던 그 불씨 네. 의사시험 보게 해달라는 그 첨언 이게 사람들과 국회의 마음을 움직여 법과 제도가 바뀌고 선생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세상이 바뀌어 3년 만에 3년 만에 답을 얻은 거네요. 얻었어.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의사고시를 보러 가지 않아. 왜요? 이제야 좀 길이 열렸는데? 대학을 끝까지 졸업해서 명실공히 자신의 실력으로 졸업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어. 와, 합격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에. 진짜 대단하시다. 브라보! 멋지다, 선생님! 대단한 와. 선생님 차원 덕분에 지금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서류 떼오세요 라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시험을 칠 수 있게 된 거지. 와, 진짜 큰 일을 해내셨다. 정말 큰일은 해내신 거지. 와. 북한에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중국에서도 이곳 대한민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고 또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했고 근데 놀라지 마. 선생님은 아직도 공부 중이셔.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나랑 진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좀 아니, 뭐 더 공부하실 게 있으세요? 남북한 의료법에 대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셔.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준비가 다 끝나야 남북한의 의료 통합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계신데. 대단하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말밖에 할 수가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남북한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을 아직은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가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내가 요 정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떨어져 지내던 아들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와서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데리고 왔구나. 와, 진짜 많은 걸 이뤄내셨다. 진짜 대단하시다.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네, 그 삶 과정 자체에서 너무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아,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요. 무엇보다 아드님과 이제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저한테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완벽하게 되찾으셨지. 그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남기셨대. 나는 정치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지금 미래를 살아가게 될 이 젊은 세대가 남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는 너무 필요하다. 이 말을 너무 전하고 싶으셨대. 그리고 덧붙여서 탈북을 해서 이곳까지 넘어오게 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전해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 뭐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 계신데.